문자 먼저 받아보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 이수페타시스 보내주셨고요. 매수가 4만 1,000원에 비중은 30%시네요. 9거래일째 하락세 이어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7.68% 크게 밀리면서 지금 종가 31,850원까지 내려와 있는데요. 비중도 30% 결코 적지 않게 들어간 만큼 지금 자리에서 더 버티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이 하락세의 끝이 과연 어디일지 많이 답답하실 텐데요. 전문가님, 이수페타시스는 우선 더 가지고 가보는 게 맞을까요? 저는 어느 정도는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수페타시스 하면은 우리가 꽤 유명한 종목으로도 나오고 있고, 사실 이 이수페타시스로 또 따로 보자면은 이제 PCB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PCB라는 거는 이제 인쇄 회로 기판을 뜻하는데,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반도체 설계 공정 이쪽으로도 이제 분류가 되고 있고, 인쇄라고 해가지고 인쇄기계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반도체 쪽입니다. 예, 그래서 근데 최근에 이제 또 급락이 나오고 오늘 또 급락이 나와줬는데, 이 유상증자가 이슈가 있었어요. 유상증자 이슈가. 이 이스페타시스가 생산 가동률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이 증설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유상증자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슈가 있었어요. 근데 뭐 이스페타시스 쪽에서는 우리는 뭐 우리가 갖고 있는 현금 비중으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 보유한 현금 그리고 차입으로도 할 수 있다라고 기는 하는데 이 규모가 800억 정도거든요. 근데 이 금양이라는 회사도 사실 우리 유상증자 안 해도 된다. 근데 했어요. 일단은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 이수페타시스가 사실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는 미지수이긴 하지만 저는 하는 쪽으로 좀 보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뭐 딱히 그렇다고 해서 만약 돈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 유증을 또 크게 해야 되는데 이 보통 20% 할인율로 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어느 정도 이제 빠지는 게 맞기도 하고, 근데 재무 상태가 이스페타시스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만약 유상증자 이제 썰이 진짜면은 추가 하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스페타시스가 유증하는 이유가 또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 AI에 대한 확대가 이제 되고 있고 PCB 수요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회사가 성장하려고 유상증자를 하는 거다 보니까 뭐 나쁠 건 없습니다. 근데 이 유상증자라고 본다면은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악재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유증이 장기적으로는 보자면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뭐 돈이 없어서 유상증자를 한다. 우리가 뭐 채무를 갚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 AI에 대한, 그러니까 공장 증설을 위해서 유상증자를 한다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이 매수하신 평단가가 41,000원 구간입니다. 41,000원 구간인데 지금 31,850원대로 거래가 되고 있어서 다소 아쉽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일봉으로 봐보자면은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봤을 때 지금 저점 라인에서 오늘 정확하게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뭐 이 부분에서 저점 3만원 구간 찍고 지금 이 부분에서 3만원 구간 찍고 오늘 정확히 또 이 선을 부딪히면서 31,000원 구간까지 빠졌거든요. 되게 31,800원 구간이죠. 여기서도 이제 내일 또 반등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그 부분을 또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빠질 만큼 좀 빠졌고 유상증자 썰이 있다고 하고 유상증자에 대한 이슈가 충분히 더 기대가 된다고 한다면은 28,000원까지 빠질 구간은 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손절이나 뭐 비중을 축소한다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을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끌고 간다면은 이 공장 증설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AI 수요가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년,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좀 충분히 확인이 되고 있다. 충분히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맞습니다. 이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부딪히고 있는 이 매물대 구간을 저는 이 부분에서 목표가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매수하신 평단가 41,000원의 비중 30%인데 저는 이제 추가 매수 의견은 드리지 않고 기다렸다가 내년까지 좀 버티셨다가 45,000원 구간에서 매도하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상증자 이슈가 있었는데요. 공장 증설을 위한 거라고 설명 주셨고요. 중장기적으로 나쁘지 않다는 전망도 말씀 주셨습니다. 장기적으로 한번 끌어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목표가 45,000원 잡고 대응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보고 나오시길 저도 응원하고 있을게요. 또 오늘 함께 해주신 만큼 바디워시도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실시간 상담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유튜브 채팅까지 가능한데요. 지금 화면 하단에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 번호로 바로 전화나 문자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이어서 다음 상담도 받아보겠습니다. 문자 한 통 도착했고요. 궁금하신 종목 유한양행 남겨주셨습니다. 매수가는 15만 2천 원에 비중은 30%라고 주셨는데요. 우리 전문가님께 여쭤보고 싶은 점도 같이 주셨어요. 올라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해결 방법은 있는지요? 정말 답답한 마음으로 저희 찾아주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께 또 여쭤봐서 오늘 해결 방법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잘 찾아오셨고요. 우선 오늘 장에서는 3.41% 밀리면서 지금 13만 6천 원짜리에 밀려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시청자님 매수 단가가 꽤나 고가로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비중도 30%시거든요. 네. 지금 자리에서 그래도 유한양행 가지고 있으면 올라와 줄까요? 네, 저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가지고 있어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걱정이 어느 정도 꽤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유한양행의 실적을 본다면은 어느 정도 견고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매출액과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전년 동기 대비 24% 상승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유한양행 하면 유명한 게 있잖아요. 폐암 치료제 렉라자. 그러니까 성분명은 이제 레이저 탄입이라고 하는데 렉라자라고 그냥 편하게 부르겠습니다. 이제 미국 출시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이제 수혜를 봤어요. 그래서 마일스톤 수령이 이번 실적을 좀 견인한 것도 어느 정도 있고, 지금 이제 마일스톤 개발사의 배분과 파이프라인 확대를 위해서 이제 기술 도입비 영향을 좀 받았고, 이 유한양행으로 보자면은 저희가 나중에, 그러니까 저희가 아니죠, 이 유한양행이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내년으로 갈수록 좀 더 좋은 성과를 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도 우리가 아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주가에 좀 반영이 됐다고 생각해요. 제가 확대를 해드렸습니다. 1126억이다. 자그마치 1100억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주가가 반영이 됐다고 한다만 2024년으로 갈수록 점차 늘어나고 있는 이 영업이익 부분에서도 굉장히 안전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저랑 약속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시청자님. 지금은 단기적으로 시장의 밀림에 따라서 이 유한양행도 같이 밀려주고 있고, 사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이 알테오젠이 이제 제약바이오 에서 굉장한 퍼포먼스를 보여줬잖아요. 지금은 이제 알테오젠, 그러니까 외국인의 수급이 오늘은 또 알테오젠이 아니라 어느 정도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개인주 그리고 2차 전지주로 좀 갔었는데, 저는 이제 제약바이오에 대한 상승 랠리가 아직은 좀 남아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유한양행 측면으로 봤을 때도 우리가 금리 인하가 실질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수혜를 좀 봤을 때 저는 직전 고점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15만 2천 원에 매수를 하셨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려서 16만 원 선에서는 매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종적으로 손절가를 굳이 드리고 싶진 않아요. 굳이 드리고 싶진 않은데, 왜냐하면 추가적으로 단기적으로 시세를 분출할 구간이 좀 남아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드리자면 12만 8천 원 정도를 이제 손절 라인으로 체크를 해드린 뒤 저는 이제 16만 원 선에서는 어느 정도 매도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최종 목표가는 16만 원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이 시장의 밀림에 따라 유한양행도 함께 밀려나고 있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16만 원 자리 온다면 약수익권이시지만 정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손절가는 잡아드리면 12만 8천 원이라고 말씀 주셨으니까요. 손절가 12만 8천 원, 목표가 16만 원 꼭 기억해 보시면서 대응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함께해 주신 만큼 저희가 바디워시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성공 투자하세요. 실시간 상담 열려 있습니다.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릴게요. 02-6958-9082, 9083번으로 바로 전화 주시고요. 문자 메시지는 샵 9083번으로 보내주세요. 저희 또 이어서 다음 상담도 받아보겠습니다. 유튜브로 채팅 남겨주셨는데요. 유튜브 호호호님 반갑습니다. 닉네임 되게 귀엽네요. 궁금하신 종목은 ISC 보내주셨고요. 매수가는 7만 5천 원, 비중은 5%십니다. 궁금한 점도 함께 주셨어요. 오늘 반도체 중 더 빠지네요. 제 가격까지 올 수 있을까요? 아님 추가 매수 가능한지, 가능하면 얼마에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상담 부탁드려요 하고 주셨는데 상당히 간절한 말투로 저희에게 또 상담을 남겨주셨습니다. 우선 오늘 상황 봐보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웠는데요. 11.38% 크게 밀리면서 종가 57,600원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님이 이렇게 또 간절하게 저희에게 연락을 주신 이유가 납득이 되는 오늘의 차트인 것 같은데요. 10월 30일에 66,300원 터치했던 게 최근 3개월 중에 가장 고가인 거 보니까 아마 이 종목 꽤나 오랜 기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우선 추가 매수 여부 그리고 목표가 한번 잡아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일단 추가 매수를 하신다면은 일단 오케이 의견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뭐 ISC로 보자면은 뭐 지속적으로 계속 우상향적으로 굉장히 큰 시세를 냈던 종목입니다. 무려 저점이 5,000원에서 11만 원까지 갔었거든요. 저는 있잖아요. 우리 시청자분께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냐면 지금 시장으로 봤을 때 사실 뭐 주가가 오늘도 떨어진 거는 뭐 반도체에 대해서 뭐 삼성전자 하락 구간에서도 어느 정도 따라간 측면이 있긴 하지만 사실 오늘로 보자면은 3분기 실적 그러니까 컨센서스에서도 어느 정도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나와주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3분기 실적 컨센서스에서도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 나와주지 않으니까 오늘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그렇게 반영이 됐었는데 사실 이제 반도체 소재 부분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우리가 내년으로 갈수록 더 좋아진다고 하는 이유도 우리 앵커님도 사실 뭐 이 시장이 좋아지고 이 자금 회복이 계속 이루어진다면은 우리 앵커님도 사실 대형주 쪽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뭐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 뭐 LG 그리고 뭐 에너지 솔루션. 그렇죠. 계속 그런 쪽으로 이제 수급이 더 돌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면은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우리가 우상향적으로 뭐 갈 수 있는 그런 자금 회복성이 있다면은 삼성전자 회복성도 어느 정도 좋은데 이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삼성전자가 이제는 우리가 이런 컨콜에서 이런 말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속적으로 사업을 뻗어나가는 것보다는 돈이 되는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공정변화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이 공정변화 쪽으로 가면은 반도체 소부장 쪽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소부장 쪽으로도 영향력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 또 ISC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소재 부문에서 이제 소켓 사업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도 어느 정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시점으로 봤을 때도 추가적으로 반등줄 여력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75,000원짜리까지 가려면 시간은 좀 걸리겠죠. 우리 시청자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반등,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으로 봤을 때도 이 자리, 그러니까 41,000원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부딪혀주는 모습이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봤을 때는 저점이 점차 올라가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하방 구간에서 57,000원짜리를 좀 버텨주고 더 나아가서 이제 55,000원까지만 버텨준다면 이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진행해 주시고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평단가 75,000원에서 77,000원 사이에서 매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ISC 자체로 보자면은 사실상 이 부분, 그러니까 크게 한번 볼게요. 이 큰 틀에서 보자면은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시세가 분출을 했고 기업 분석으로 가볼 때도 여기서 보자면은 대주주 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그게 2023년 10월이었죠. 여기서 가보면은 이제 2023년 10월쯤이었다면 이 부분과 거의 맞닿습니다. 이 부분과 거의 맞닿죠. 우리 시청자님 보기에도. 그렇기 때문에 이 대주주 변동이 한 번은 일어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77,000원 구간까지는 목표가를 봐도 되지만 55,000원 구간까지 떨어졌을 때는 추가 매수를 진행해 주시고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평단가 근처 77,000원까지 오시면은 거기가 매도 자리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까지 가기 위해서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반등의 여력이 남아있다고 말씀 주셨어요, 시청자님. 지금 41,000원짜리에서 지속적으로 부딪히고 있는데요. 이 자리만 넘어서 올라와 주면 55,000원 부근에서 추가 매수로 단가 한번 낮춰보시고요. 최종 목표가는 77,000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보고 나오시길 저도 응원하고 있을게요. 그리고 또 저희가 상품도 챙겨드려야겠죠. 바디워시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상품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종목에 대한 답답한 것들 오늘 털어놓으시고요. 또 상품도 챙겨 가시길 바랄게요. 이어서 다음 상담도 받아보도록 할게요. 문자 와 있습니다. 궁금하신 종목은 CS윈드 보내주셨고요. 매수가는 6만 원에 비중은 10%이십니다. 어제까지 5거래일 연속 오르면서 어제 종가 기준으로는 또 수익권이셨는데요. 오늘 3.56% 밀려나면서 59,600원에 종가 형성됐습니다. 이제 약 손실권에 돌아서게 된 상황인데요. 대표적인 해리스 관련주죠. 또 그렇기 때문에 코앞에 미 대선이 있는 만큼 어떻게
대응해 봐야 할지 정말 중요할 것 같거든요. 지금 자리가. 전문가님 어떻게 전략 세워드리면 도움이 될까요? 저는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해리스 트레이딩 맞습니다. 우리 앵커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해리스 트레이딩 맞고 지금 미국 대선을 앞두고 좀 변동성이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는 반면에 이제 CS 윈드가 해리스 트레이딩으로도 분류가 됩니다. 사실 지금 7개 경합주 중에서 4개 주에서 앞서고는 있는데 거의 비등비등하다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장에서 거기서 비등비등하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어떤 시장 속에서 트럼프냐 해리스냐 여기서 이제 감을 좀 못 잡고 있어요. 베팅 사이트에서도 거의 비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CS 윈드를 좀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좀 개별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들어가 보도록 해볼게요. 자, 제가 여기다 이제 재무제표에다 표시를 했는데 이 2024년 1분기에서는 마이너스 95억으로 적자였지만 갑자기 1290억 원의 흑자 그리고 2024년 3분기에서도 컨센서스에서는 757억입니다. 여기서 왜 이렇게 됐나라고 좀 보자면은 이제 개별적으로 보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최근에 이제 한번 CS 윈드에서 보자면은 그 미국에서 이제 그런 이슈가 있었죠. 해상풍력 단지에서 무려 2,300억 원의 규모의 해상풍력 타워를 공급하기로 이제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026년까지 이제 설치할 예정인데 이 풍력 시장에서 보면은 사실 CS 윈드가 어느 정도 이제 파워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이제 공급 계약도 이제 체결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규모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만큼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고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성장 가능성에서 중점을 두면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업황 부진이나 고금리 시대 아니겠습니까? 이 전에도 고금리 시대였고 업황은 굉장히 부진했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CS 윈드가 캐파를 계속해서 확장해 나갔었고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러니까 지금 고금리 시대에서도 금리 인하에 따른 원자재 가격 하락에 대해서 잠시 멈췄던 이 풍력 관련에 대한 프로젝트들이 다시 한번 재개가 되면서 이 풍력 업황에 대한 회복도 기대감도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CS 윈드는 이제 이걸 계속해서 준비를 해 나갔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도 이렇게 잘 기록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종합 차트로 다시 한번 가보자면 우리 시청자분이 매수하신 평단가가 6만 원입니다. 6만 원 구간에서 비중 10%예요. 이 6만 원 구간에서 비중 10%는 있잖아요. 우리 시청자분이 비중 조절을 굉장히 잘했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지금 어느 정도 7만 원 구간에서 부딪혀주는 건 사실입니다. 뭐 일전에서도 우리가 봤듯이 이 부분에서도 7만 원 구간에서 어느 정도 부딪혀졌고 이 부분에서도 그리고 이 부분에서도 왜 갑자기 7만 원을 깨고 어느 정도 7만 5천 원까지 상승을 했었냐라고 본다면 해리스 트레이딩에 대한 어느 정도 부각성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에 따라서 이제 트럼프가 다시 한번 부각받으니까 다시 한번 조정주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방 구간에서는 5만 4천 원 구간에서 버티고 있었고 지금은 그의 가운데 지점인 59,600원으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CS 윈드를 이 미국 대선이 끝나고 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 중 하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6만 원대 매수를 하셨지만 추가 매수는 굳이 안 하셔도 되고 저는 7만 2천 원까지는 보셔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7만 1천 원 구간에서는 매물대에서 한 번쯤은 부딪혀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닿았을 때 우리 7만 1천 원 구간에서도 전량 매도를 할 수 있겠지만 나는 좀 더 보고 싶다. 이 CS 윈드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라고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7만 2천 원에서 7만 3천 원 구간까지 봐도 무방하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중 조절 정말 잘했다는 말씀 주셨어요. 이 종목 성장 가능성 충분히 열려 있고요. 또 현 시점에서 풍력 업황에 대해서 회복 기대감도 안고 챙겨갈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우선 목표가 최종적으로는 7만 2천 원, 7만 3천 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7만 1천 원에 매물대가 있는 만큼 이 지점에서 한번 부딪힐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7만 2천 원, 7만 3천 원 목표가 꼭 기억해 보세요. 오늘 또 저희가 바디워시도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최대한 많이 보고 나오세요, 시청자님. 또 저희 실시간 상담 지금도 열려있는 거 알고 계시죠?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릴게요. 유튜브 검색창에 딜사이트 경제TV 검색하시면요. 실시간으로 라이브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오셔서 채팅도 꼭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이어서 다음 상담도 받아보도록 할게요. 문자 한 통 도착했습니다. 궁금하신 종목 에코프로고요. 매수가 92,000원, 비중은 15%이시네요.
오늘 에코프로 형제주들 방향이 엇갈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에코프로는 0.81% 올라오면서 오늘 종가는 86,700원인데요. 3거래일째 오르고 있습니다. 이 흐름 이어갈 좋은 재료가 있어야 될 텐데요. 우선 에코프로 그룹 3분기에도 고전했다 이런 뉴스들이 지금 타이틀에도 보이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에코프로 앞으로 어떨까요? 에코프로. 그러니까 이게 참 제가 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재무제표 봐라. 그러니까 아무리 뭐 에코프로가 뭐 이제 시장의 주도주로 올라가고 있다고 해도 저는 이제 제 소신 발언을 하자면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아요. 이게 좀 에코프로 봤을 때 이게 분기 실적으로 봤을 때 적자로 지속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봤을 때도 뭐 적자 폭을 좀 줄여나갔다? 그런 것도 좀 웃깁니다. 일단은 얘네가 흑자냐 적자냐를 봤을 때 뭐 일전에 연간 실적으로 봤을 때는 흑자였긴 했습니다. 다만 이제 2024년으로 들어서면서 이 종목을 우리가 봐야 될 이유가 거의 사라졌다라고 저는 봤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차트로 갔을 때도 우리 시청자분이 92,000원에 15%를 매수하셨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제 뭐 이동채 경영회장의 복귀에 대한 어느 정도 이슈도 있었을 거고 그에 따라서 이제 같이 타지 않으셨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지금에서 보자면은 계속 지속적으로 하방 구간에서 버텨주고 있는 가격도 92,000원이고 그에 따라서 추가적인 하락이 있었을 때 매물대가 형성한 모습이 92,000원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우리 시청자님이 92,000원에 딱 매수를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영권 복귀에 대한 이슈 이렇게 보지 않았을까 이런 걱정이 좀 들긴 합니다만 지금 거래되고 있는 건 86,700원이에요. 저는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방 구간에서 7만 원 선을 좀 버텨주고 있다. 7만 원 선을 좀 버텨주고 있다라고 본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7만 3천 원 구간에까지 내려와 준다면은 손절 라인을 좀 체크해드리고 싶지만 이 하방 구간을 계속 버티면서 지금 저점, 그러니까 단기적인 저점으로 봤을 때 7만 2천 원 구간 그리고 우상향으로 가고 있는 이 추세선에서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평단가 근처까지 왔으면은 저는 종목을 좀 정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종목 교체를 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92,000원 우리 시청자분이 매수하신 평단가까지 오면은 좀 종목을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라고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종목을 교체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우선 73,000원 이 지점을 손절 라인으로 저희가 설정해 드리고요. 시청자님의 평균 단가 부근에서는 정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후에 어떤 종목으로 옮겨가는 게 좋을지 궁금하시다면 저희 끝까지 따라오시면서 저희가 오늘의 살만나주 소개해 드리거든요. 그때 한번 종목 교체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힘내시라고 저희가 상품도 챙겨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바디워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지금도 실시간 상담 열려 있습니다. 전화번호 2대 지금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고요. 유튜브 채팅도 열려 있습니다. 편하신 쪽으로 빠르게 연락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또 이어서 다음 상담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시콘 보내주셨네요. 문자 한 통 도착했고요. 궁금하신 종목은 엑시콘 매수가 17,000원, 비중은 10%이신데요. 오늘 장중에 한 번씩 상승 전환하는 모습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결국 0.55% 밀리면서 종가는 12,590원입니다. 시청자님 매수가보다 꽤 많이 밀려서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자리에서는 비중 10%가 다행인 지점일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전문가님, 엑시콘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봐야지 또 수익 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올까요? 이 엑시콘, 그러니까 지금은 뭐 삼성전자에 대해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다만 삼성전자가 저점을 찍고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외국인의 부재가 지속적으로 연달아서 이어지고 있는 건 아닌데 중간중간에 한 번씩 끼고 있긴 합니다만 이 엑시콘이라는 종목 자체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컨코를 통해서 HBM3가 퀄테스트에서 유의미한 진전을 확보했다. 이렇게 나오면서 반도체 이 검사 장비를 공급하는 엑시콘이 어느 정도 좀 상승을 했었는데 근데 올해 실적 개선이 좀 부족하니까 하락폭이 좀 커졌었습니다. 이 엑시콘이라는 종목이. 그래서 아무래도 이 삼성전자의 약세 흐름을 보여주면서 좀 지지부진한데 실적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엑시콘을 보면서 좀 악재 방향에 좀 빠질 만큼 전 빠졌다고 좀 보고 있어요. 이 엑시콘에 대해서도 악재가 어느 정도 다 방영이 됐다. 이렇게도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이 매수하신 평
평단가가 17,000원입니다. 17,000원까지는 일단 결론적으로는 좀 올라올 수 있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또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또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삼성전자에서 생산성을 늘리는 것보다는 수익성에 이제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말이 나오다 보니까 뭐 이제 예를 들어 HBM 그리고 서버용 DDR5 같은 경우에도 수익성에서 이제 집중을 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 쪽으로. 그래서 지금 HBM3 이 매출에 대해서는 10%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익성을 50%로 끌어올린다는 말도 하면서 이런 쪽에서도 우리가 HBM4에 대해서도 내년에 양산하는 게 목표인데 이 전환 투자에 집중하고 전환 투자에 집중하고 공정 변화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공장 변화에 대해 생기면은 이 반도체도 좋지만 반도체 소부장 쪽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는 지금 실적 부진 그리고 엑시콘 삼성전자 빠짐에 따라서 같이 빠짐 어느 정도 악재가 다 반영되고 저점에서 10,000원으로 형성이 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저점을 찍고 나서 한 번에 반등을 주고 조정받고 다시 한번 우상향으로 가고 있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7,000원 구간에서 우리 시청자님이 10% 매수를 하셨지만 저는 이 구간에서 지금 구간에서 12,500원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진행해 주신 다음에 저는 이제 단기적인 고점에서 다시 한번 매도를 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그 가격이라고 말씀드리자면 24,000원 구간이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손절 라인을 드리자고 한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10,000원 구간에서 9,000원 사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단기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어느 정도 내년 1월까지는 24,000원 목표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까지 갈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의견 주셨는데요. 삼성전자의 영향을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엑시콘. 지금 악재가 다 반영이 됐다 이런 의견 주셨는데요. 저점 딛고 반등하는 그림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자리죠. 12,500원에서 추가 매수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단기적인 고점인 24,000원짜리 목표가 잡고 이 지점에서는 수익 실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절가는 9,000원에서 10,000원 사이로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성공 투자하세요. 저희 시간 관계상 종목 진단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전문가님만의 특별한 시선이 담긴 살만나주와 함께 금방 돌아올 텐데요. 요즘 좋은 종목을 찾고 싶으시다면 끝까지 저희 따라오시면서 오늘의 살만나주도 확인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살만하는 주식 방송이 끝난 직후죠. 7시부터 우리 전문가님의 무료 공개 방송이 진행됩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촬영하셔서 미리 입장하시거나요. 아니면 유튜브에 전영욱 전문가 검색해 주셔도 무료 공개 방송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이 무료 공개 방송에서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전략과 함께 살만나주 추천주도 공개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놓치지 말고 꼭 함께 해주세요. 그럼 저희는 살만나주와 함께 금방 돌아오겠습니다.